이제 곧 가을 대파를 심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름 전에 심어 놓은 대파인데요. 가을 대파입니다. 좀 일찍 심었는데요. 이번 달만 이 대파를 잘 심어 주시고, 그리고 한 다음 달 초중순까지만 잘 버텨 주시면 아주 싱싱하고 좋은 대파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파밭의 풀 관리와, 그리고 두둑 미리 만들어 놨던 다른 작물을 심었던 그 자리에 대파를 심는 방법과, 그리고 밭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비료를 넣어야지 싱싱하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대파를 키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파 심는 시기입니다. 부지런히 하시면 아주 싱싱한 대파를 내년 봄까지 아니면 여름까지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보름 전에 심은 대파밭에 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파를 8월 말에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대파를 슬슬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벌써 대파를 심으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대파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한 8월 말이나 한 9월 초 정도 되면은 대파 모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파는 가을에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이 시기에 심어서 이제 내년 봄 늦으면 여름까지 대파를 꾸준히 뽑아 드시면서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대파는 좀 여름에 키우기가 까다로워요. 이제 파 굴팔이랑 파밤나방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대파를 마구 갉아먹는데요. 특히 파 굴파리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의 이제 줄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이제 그 애벌레가 들어가서 그쪽 안에서 이제 계속 갉아먹으면서 대파가 꼭 뭐가 이제 다 잎을 먹어버린 듯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 중순까지만 한 두어 차례 방제만 해주시고, 충이 많다고 생각되시면은 막걸리 트랩 한 요 정도면 한 2개 정도만 해주시면은 충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대파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충을 이제 없애야지 그 성충이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뭐 한 마리가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낳잖아요.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뭐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되면은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약을 뿌려도 그 성충을 죽이는 것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충을 잡아서 죽이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 성충들은 알만 낳지 뭐 딸을 여기 앉아서 대파를 갉아먹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벌레들이 주로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갉아먹고, 그 다음에 성충이 돼서 또 그것들이 또 여기 와서 다시 알을 낳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겉에서만 뿌리지 마시고 성충을 잡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 하우스 안에 너무 많은 그 해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겉으로 뿌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막걸리 트랩을 좀 많이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대파밭을 만들었는데요.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쓰던 그런 비닐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파를 심었습니다. 아마 다른 작물을 이제 수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참외나 아니면 수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름 작물을 심으시고 그것을 뽑고 이제 다시 로타리하기 아깝고 비료 성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이 비닐을 이용해서 대파를 심으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밑거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웃거름을 계속 뭐 웃거름을 보통 2번 줬다고 그러면 한 4번은 주셔야 됩니다. 밑거름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이 비닐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따로 이것을 벗기고 또 로타리하고 다시 밑거름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좀 이 비닐이 아깝고 할 때 그대로 요 위에다가 대파를 심곤 합니다. 다른 작물들을 심곤 해요. 특히 대파가 이런 양파나 뭐 마늘 이런 거 심었던 곳에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었던 곳을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이렇게 촉촉촉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닐을 벗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심어 보세요. 우선은 밑거름이 없기 때문에 웃거름을 잘 주셔야 되고요. 우선은 칼슘과 붕소가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락스 그린이라는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칼슘과 붕소가 밑거름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비닐 위에다가 보락스 그린이라는 칼슘과 붕소가 들어있는 비료예요. 요것을 한
일정 간격으로 한번 쭉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화학 비료를 복합 비료를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칼슘이기 때문에 복합 비료와 이제 서로 함께 뿌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좋고요. 보락스 그린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300평에 한 1.5kg, 이게 한 200평용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넓은 밭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칼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끄럼도 중요하고 칼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붕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붕소와 칼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해충입니다. 해충이 좀 많은 시기죠. 아직까지는요. 9월 아마 중순까지는 많을 겁니다. 선선해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충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토양 살충제도 한 차례 웃거름 주실 때 위에다가 슉 작물 심으시고 위에다 뿌려주시면 되고요. 배추 심으실 때나 아니면 물 심으실 때 대파 심으실 때는 꼭 토양 살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농약인데요. 농약이 싫으신 분들은 이제 백강탄이나 아니면은 총진싹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수시로 한 열흘 정도 간격으로 쭉 계속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충이 밀도가 많이 줄어들고 해충도 주변에서 많이 사라집니다. 요 농약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초반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쓰지 마세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계열로 바꿔서 다른 약재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써라. 그리고 이제 풀입니다. 풀 관리가 좀 어렵죠. 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밭에는 풀을 좀 뽑을 시간이 있으신 분은 풀을 뽑는 게 가장 좋지만 풀이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 식초를 이용해서 저는 이 고랑에 있는 조그만 밭이 적기 때문에 요만한 밭은 요거 하나 정도면 충분히 뿌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지금 흐린데요. 이런 흐린 날 뿌리시 마시고 완전히 화창하고 뜨거운 날, 그런 날 대낮에 여기다가 고랑에다만 뿌려주세요. 그럼 고랑에 것만 이제 방제를 풀을 제거를 해도 충분히 풀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안에 것까지야 뭐 식초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손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고랑 쪽이나 이제 밭 주변에 있는 것만이라도 풀을 제거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초제가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 조금 넣으시고 고랑에다가 수시로 하시면은 풀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발효 식초를 3배 식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3배 식초에다가 이제 전착제 조금 타시고 그리고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3배 식초는 그냥 뿌리기만 해도 풀이 잘 죽습니다. 균형 식초가 있고 그 다음에 2배 식초, 3배 식초가 있죠. 3배 식초가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3배 센 그런 식초입니다. 그래서 이로 3배 식초로 구입하셔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밑거름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료를 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는 이제 한 보름 간격으로,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한번 쭉 뿌려주시고, 밑거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작물을 심고 밑거름 많이 줬다고 해도 아무래도 비가 오고 거기에 작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료 성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밑거름은 충분히 주시고 대신에 이제 주는 횟수를 좀 늘려주세요. 밑거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산칼슘을 줍니다. 요거는 야라 나이트라보라는 건데 요 한 포만 가지고 계시면 1년 동안 요만한 텃밭은 이 한 포로 충분히 칼슘을 공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주셔도 잎끝이 타는 그런 칼슘 팁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보름 정도 간격으로 질산칼슘만 꾸준히 주시면은 이제 지금 한번 주고 이제 9월에 한번 주고 하시면은 9월이나 초나 중순에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기 전에 한 3번 정도 주시면은 칼슘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번 또 봄이 오면은 그때 한번 주시면은 칼슘제 걱정 없고 아주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그런 대파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대파는 바로 칼슘입니다. 잎끝이 타지 않고 그다음 굉장히 싱싱한 대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복합 비료도 중요하겠지만 칼슘 비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면 시비로 하는 거는 단시간 내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꾸준히 계속 칼슘을 얘네들이 뿌리로 흡수를 해서 이제 그 필요한 칼슘을 계속 흡수를 해서 이제 대파가 커야 되는데, 연면 시비는 그 단기간에 이제 부족한 칼슘을 공급하는 거고, 장기간에 이제 칼슘을 공급하는 방법은 바로 밑거름으로 주는 겁니다. 바로 슈비나 밑거름을 주는 이제 이런 질산칼슘을 주시는 게 좋고, 여기는 붕소가 코팅되어 있어서 저는 요거를 씁니다. 칼슘과 질소와 붕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료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라 질산칼슘이랑 야라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이렇게 함께 혼합해서 웃거름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요거 심은 지 한 15일에 20일 정도 된 것 같아서 옷걸음으로 쭉 뿌려 주실 거고요. 지금 벌레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이 벌레가 가장 많은 시기고 가장 덥고 습하고 병과 해충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해충 방제를 한번 해줄 거고요. 해충 방제를 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해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9월 초중순까지 이제 선선해지면 이제 해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파를 심고 꼭 해충 방제는 선선해질 때까지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가을 겨울에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선선하면은 벌레가 잘 생기지 않아요. 여름에는 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꾸준히 벌레가 생기면 그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요거 말고도 이제 대파밭을 만들어서 대파를 또 심을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다시 이제 밭을 갈고 비닐 씌우고 대파를 심는 그 영상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비닐을 이용해서 대파를 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파를 심고 어떻게 해서 양분 관리와 풀 관리, 그 다음에 칼슘, 붕소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고요.